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제가 자유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방송을 쉬는 날에는 공지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쉬는 날이 없긴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장세는 조용합니다.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61,000달러, 이더리움은 4,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면서 횡보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간간히 펌핑이 오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조용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이 체인링크를 매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체인링크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죠? 다가오는 알트 시즌에 위세를 한번 떨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올라온 정보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와 스퀘어의 CEO이자 열렬한 비트코인 지자인 잭 돌시가 최근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최근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은 잭 돌시의 트윗에 이런 답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나이지리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16%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지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 이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국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잭 돌시는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조만간에 미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자 연준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테이퍼링 시점은 됐지만은 그래도 금리 인상은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올려도 좀 어려울 판에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은 미루겠다. 덕분에 미국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게 될런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그런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자 지난 몇 주 동안에 폭등을 하다 조금 떨어지니까 한여름밤의 꿈은 끝났다. 이제 폭락장 오나. 국내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요즘 뉴스란을 보면은 별의별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유튜버처럼 요즘에는 기자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1조 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1조 원어치가 다시 흘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매수를 해가지고 출금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수별로 따져보자면은 바이낸스에서 15,500개, 제미니 거래소에서 630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280개가 인출이, 그러니까 출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비트 매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은행 두 곳에서 추가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곳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욕 기반 파이브스타뱅크 그리고 캘리포니아 기반의 유니파이 파이낸셜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 둘씩 소형 은행들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대형 은행들도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미국 파이낸셜 서비스 DLB의 CEO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투자를 하지 마라. 당신이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위험성을 감수한 후에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맞는 말이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도 지속적으로 지난 수년간 상승을 해오는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고점 때 비트코인 간다 하면서 돈을 밀어넣고 비트코인 조정받으면
안돼 떨어진다 비트코인은 사기였어 당장 나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손절을 치는 즉 호구가 돼가지고 돈을 빨리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저도 한번 말을 덧붙여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로 떨어지면은 매입을 들어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하락 때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엘살바도르 덕분에 이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엘살바도르 내 비트코인 반대파도 좀 아가리가 다물어지는 그런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플랜 B는 지금 현재 상황이 2013년도 불장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가 보고 있는 데이터 모델을 봤을 때 이 상단까지 비트코인이 가게 됐을 때 그 상단치가 11만 7천 달러까지 올랐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지고 연말까지 15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연말 몇 달 남지도 않았죠? 과연 비트코인의 폭등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제너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주봉을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이 추세가 전환되는 슈팅스타 캔들이 나올랑말랑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차, 오늘이 토요일이었었지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이죠.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주봉 마감 때까지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해줘가지고 주봉을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봉 마감이 6만 달러 아래에서 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암호화폐 가격 확인 사이트죠. 코인마켓캡이 해킹을 당하면서 310만 명의 사용자의 이메일들이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놈의 해킹 정말 지겨운데요. 중요 정보가 유출된 만큼 혹시라도 코인마켓캡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테라, 루나죠. 루나의 운영사인 테라폼 랩스 CEO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SEC가 아나무인격으로 이 암호화폐 행사를 하는데 입장권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스피킹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연사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었죠. 바로 그런 식으로다가 소환장을 발부받았었던 사람이 바로 테라폼 랩스의 CEO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빡친 거죠. 소위 빡쳐가지고 지금 SEC가 미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를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소환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테라 산하의 프로젝트인 미러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소환장이 발부됐었다라고 하는데요. 미러 프로토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SEC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들쑤시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590만 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대표 이코시스템 중에 하나죠.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상에서 락업이 된 이더리움 총액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더리움 가치 상승에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더리움 지금 현재 최근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더리움의 폭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우동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 꾹꾹 눌러주기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